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튜버가 노래한 거고, 그죠? 정말 행복한 일요일이었죠. 자, 근데 뭐야, 벌자 제빌님 왜 안 들어오셨어? 저는 참 그 무료 카톡방에 제가 이제 워터탱크님, 모란투님, 다누리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 다른 분들은 우리 기존 회원님들이고 회원 방송이 8시 반인데 그죠? 오늘 7시 반에 방송 공개 방송을 연 건 그래요? 모란투님? 우리 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대학 밴드죠. 대학 밴드 하다가 사회에 나와서도 가끔 만나서 밴드하는 애들이 앨범을 내가지고 저도 아까 저런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뽕짝을 좋아하지. 근데 하여튼간 요새는 노래도 함부로 틀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작권이니 뭐니 하면서 그죠?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을 연 이유는 아까 요 상단에도 올려놨지만 금요일 날 그죠? 금요일 날 시장이 많이 급락을 하고 하니까 그죠?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도 뭡니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벌자제빌님이 오늘 무방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열었더니 정작 그분은 아직 안 들어오신 것 같아. 그죠? 오티즈님은 다누리님은 제가 아이디를 알고 계신 분이고, 그지? 예전에 여튼 이 아이디가 익숙한 분이고, 모란투님은 처음 보시는 분이고, 그죠? 페페로님도 안 들어오신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무료 카톡방에 저는 카톡방도 사실 별로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아침 시황하고 점심 시황 정도만 이야기를 해드리고 종목 추천이나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름다운님도 들어와 계시나? 페페로님도 사실 벌자 제빌님이 오늘까지 금요일부터 계속 공개 방송 좀 해줬으면 해서 연 거예요. 워터탱크님. 그 한 분 때문에. 근데 정작 그분은 안 들어오시잖아. 저는 제가 주식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다 맞힐 자신도 없고 다만 여러분들보다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건 우리 회원님들이 다 인정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비싼 회비를 주고 저희 방에 계신 거고. 그죠? 그런데 저는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 회원 들어오시라 안 들어오시라 그런 이야기 잘 안 해. 그죠? 오늘도 별로 안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선택 사항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검증 사항이고. 그죠? 항상 주식은 엔터키는 누가 누릅니까? 여러분들이 누르시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본은 그죠? 그 주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벌게 되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선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입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손해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얼마만큼 바람직하게 길잡이를 해줄 거냐, 해주지 않을 거냐, 그만큼을 못할 거냐, 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선택해서 매수를 할 때도 공부를 하는 거고, 매도할 때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들어오셔서 주식의 뭔 부분을 추천해 주길 바라면 그거는 안 들으셔도 될 거야. 저는 추천의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AS가 가능하지 않은데 함부로 종목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트 좋은 거, 내용 좋은 거 한두 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서 올라가면 우리 방에 들어오세요.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산업이 그나마 지금의 환경에서 가장 유리할 거고 그런 산업에 있어서 어느 종목군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좋은지 그걸 판단하는 내용들이 주지.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 종목 사세요. 저 종목 괜찮아요? 그러면서 추천해서 올라가면 뭡니까? 이 방에 들어오세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목요일부터 그죠? 하락을 갖고 왔죠. 목요일 하락을 하고 금요일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수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돌직구 TV 방송을 하면서도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신용 비중이 크다. 그죠? 중장기 추세는 살아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시장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이 신용 이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그죠?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특별한 뉴스 시장 이야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께 왜 떨어지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AS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 섹터, 내가 선택한 종목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AS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방송에서 그냥 지금 5만 원 정도에 사서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 4만 5천 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고, 그죠? 어떤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실 거 아니야. 그리고 러브세빈님이나 모란투님이나 성향이 다 틀릴 수 있어요. 뭐냐? 오늘 5만 원 하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4만 5천 원까지도 중장기로 버티고 거기가 바닥권이라면 나는 조금 더 사서 계속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나는 5만 원에 샀는데 4만 5천 원까지 내려오는 거 절대 못 기다려. 다시 사더라도 5만 원에서 4만 9천 원 내려오면 팔았다가 난 다시 살 거야. 이렇게 성향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냐? 내 자산이, 그죠? 내 자산이, 자금이 금방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로 해서 돈을 빼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그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내 자산이 크기도 하고 또 예비 자산도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살 거야. 이렇게 매수 여력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그냥 5만 원에 사서 5만 5천 원 올라가면 팔고 4만 5천 원 깨지면 매도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오늘 공개방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이런 상황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들을 알고 계시면서 주식 투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매수하고,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남이 괜찮다라고 하고 경제 뉴스나 리포트에서 좋다고 하는 종목을 그냥 사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런 성향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혹시 그 급락의 이유에 대해서 뭐 때문이다 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이유가 가장 크겠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냥 이건 정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그 답변을 하는 거에서 뭔가를 제가 캐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율. 환율도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불모니님은 환율 때문에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 금전양님은 미국 협상 불확실성. 하는바람 별씨님은 금리. 그죠? 선불, 다누리님은 선불. 그게 이제 미국 협상 불확실성이지. 추석 자금? 추석 자금이라기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개인들은 주구장창 샀으니까 그건 조금 아닐 것 같죠, 추석 자금은. 그죠? 금요일이고 환율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 그러면 빌면님, 우리 회원님들도 일찍 들어오셨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본격적으로는 우리 회원님들 들어오는 시간을 통해 그때 이제 뭔가를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하고, 자, 주식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요걸 보도록 합니다. 관심 종목, 금요일 날. 그죠? 2,400여 개 종목에서 한 450개 종목이 이거예요. 대부분이 파란불이죠? 그죠? 삼성전자도 3.7% 급락을 했고, 그죠? 자동차면 자동차, 조선이면 조선, 뭐 대부분 급락이잖아. 갑자기 내 종목에 기업의 환경, 기업의 뭔가가 안 좋은 게 나타난 게 아니죠. 시장 전반이 다 급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시장 전반이. 여기서 빨간불이 좀 난 애들은 뭐냐? 미리 많이 떨어진 종목. 미리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빨간불 냈거나, 아니면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한두 종목 빨간불 난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멸을 했어요. 왜? 코스피가 뭡니까? 상승 종목이 121개, 하락 종목이 779개, 코스닥이 239개 종목이 빨간불, 1,400개 종목이 파란불. 그러니까 한 6배에서 7배 정도가 하락인 거예요. 그러면 60, 70%가 하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뭘까? 그거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시장 지수가 떨어지는데, 그죠? 파마리서치가 여기 빨간불이네. 그죠? 5%나 올랐네. 여기 보이는 걸로는. 그죠? 얘 파마리서치 차트를 한번 보자고. 얘도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죠. 파미셀 말고 어디 갔어? 파마리서치. 그죠? 얘도 지수 급락하기 전에 2주를 급락을 했다가 오히려 지수 급락할 때 좀 반등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아니면 빨간불 난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모란트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정신사납다. 계속 돌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그죠? 시장에 있어서 아까 여기 이야기했었던 요 내용, 우리 저 기존 회원님들 때문에 요 내용을 쓴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할 때 참 주시장에 참여할 때 부푼 꿈을 갖고 들어오잖아, 시장에. 그죠? 그런데 그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주가는 이 네 가지 원리에 의해서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하나는, 그죠? 주가의 수급이나 주가의 상대성. 그죠? 뭐 주식시장 전반적인 시장의 에너지, 그걸 이제 유동성, 아니면 시장의 밸류, 뭐 여러 가지 내용,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수급이나 주가 상대성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 추세라고 해서 관성의 법칙, 그죠? 올라가는 힘이 강할 때 수급이 뒷받침돼주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적이 안 좋고 그러면서 세력이 이탈을 하면서 하락으로 내려가는 관성의 힘으로 하락 추세로 가는 쪽,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포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뭔가 주식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막 쫓아가서 사서 고점에서 물렸다가, 그죠? 또 시장이 하락을 하고 급락을 하면 뭡니까? 그게 신용의 반대 매매가 나가든 어떻든 간에 개인의 심리가 유축이 되고, 그 유축이 되면서 뭡니까? 투매가 나타나는 현상도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 주가의 선행의 법칙, 그러니까 그 섹터나 경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식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러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쟁터는 매력적이면서 위험한 시장인 거예요. 그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주식 시장이 올해 코스피가 43% 정도 올라왔잖아요. 종합주가 지수가 43% 코스피가 올라오고, 코스닥이 그에 뭐 한 22%, 2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수익 내기는 더 어렵겠지, 당연히. 착각하는 게, 개인 투자가가 착각하는 요소 중에 가장 큰 게,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죠? 내 종목이 안 올라갔으니까 다른 많이 오른 종목이 조정을 받으면 내 종목도 올라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진한 생각이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죠?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이 뭡니까? 삼성전자야. 그죠? 9월 부분으로 9월의 주도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었던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입니다. 그죠? 비록 근데 금요일 날 3.7%가 내려왔잖아. 그죠? 그러면 얘가 9월 달에 이렇게 급등을 할 때 얘가 조정을 받았으면 떨어졌었던, 이렇게 올라가지 못했었던 뭐예요? 자동차는 올라와 줘야지. 응? 아니면, 그죠? 2차전지, 뭐 삼성 SDI나 뭐 LNF나 이런 애들도 올라와 줘야지. 많이 떨어져 있었던 애들이니까. 그죠? 또 의료기기 쪽 라인인 레인이, 코스닥의 종목들, 이런 종목도 올라와 줬어야지. 많이 떨어졌는데 왜 같이 떨어져 도대체? 그죠? 이걸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장에서 지수와 연관돼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 떨어지면 시장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갔었던 종목이 올라올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시장 지수만큼은 가주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못 오르는 종목을 사놓고 시장 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동력으로 올라가는지, 시장이 내려올 때 무엇 때문에 내려오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내가 종목이나 업종을 선택을 할 때, 그죠? 그걸 기준 삼아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을 매수하고, 떨어질 만한 종목과 업종은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해야 시장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방송을 들으실 때 어떻게 듣냐면, 대세 상승장이니까 시장 지수가, 코스피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2의 조선, 뭐 제2의 한화오션, 그죠? 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 제2의 하이닉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니, 지금 올라갈 때, 시장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 1등을 사야지. 저 밑에 있는 애가 있는 라인을 그걸 사서 계속 종합주가 지수가 대세 상승장이니까 내 종목도 기다리면 올라온다. 이렇게 되다가 기다리고 뭐예요?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올해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가 지금
금요일까지 하락을 해서 41%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올해 23%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40%와 23% 하면 63%, 64%라 이고 64%를 2로 나누면 31%, 32%. 그죠? 올해 여러분들의 계좌가 32%, 코스피와 코스닥에 합쳐서니까 그 단순하게 경제TV는 이거 이렇게 계산하죠. 걔네들은 그죠? 이거 41% 오르고 코스닥이 21% 올랐으니까 60몇 프로 올랐다고 종목을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거에 속는 투자가들도 있으니 그죠? 내가 한 종목을 사면 한 종목은 뭡니까? 계좌를 100이라고 놓고 보면 그죠? 100을 다 사버리면 한쪽은 못 사버리잖아. 그런 단순 계산도 안 되는 분들이 많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죠? 가중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종목 수익 이거 10% 나고 이거 5% 나고 이거 3% 나고 이거 5% 나면 이거 다 합쳐서 수익률이래. 이런 초등학교 산수 같지도 않은 수익률 계산 경제방송 기사 내용을 그대로 믿는 투자가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니잖아. 적어도 그거는 구분하실 줄 아시잖아. 그러면 양시장 두 개 합쳐서 뭐예요? 31%. 그래. 세일해서 30% 이상은 적어도 수익이 나고 있다. 1번. 시장 수익률 30%보다 못하다. 2번 한번 해보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응? 내 계좌가 1월 1일부터 지금 9월 지금까지 30% 이상 수익률이다. 1번. 30% 이하 수익률이다. 2번. 10분 정도는 답하셔야 제가 진도 나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내용은 8시 30분부터가 본격적입니다. 지금은 제가 도입 단계, 우리 회원님들이 8시 반에 들어오시니까 그때부터 본격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주식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옛날에 우리 회원님들 다 교육했었던 내용들이었고, 우리 회원님들만 일본이네. 그지? 하늘바람별신님, 빌매님, 그죠? 그죠? 보통은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왜? 삼성전자가 시세를 끌고 가니까 다른 종목들이 시세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느냐 아니면 그거보다 더 좋은 종목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매매하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스스로가. 나는 그 종목의 섹터에 그죠? 펀더멘탈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트에 연연하지 않고 종목을 매매하고 있다. 이런 분, 펀더멘탈적인 관점에서 주식을 매매한다. 아니, 나는 차트를 보고, 그죠? 차트에서 우상향하고 추세를 상승 갖는 종목을 매매한다. 2번. 나는 펀더멘탈적이다. 1번. 나는 차트 선호다. 2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면 적어도 이거 생각하고 매매하셔야 돼요. 모란투님, 오로라 승희님, 불머니님, 다누리님,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 펀더멘탈을 더 보고 산다. 아니면 차트를 더 보고 산다. 모두 다가 펀더멘탈과 차트를 다 보지. 그런데 어느 게 우선이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라 승희님하고 불머니님은 펀더멘탈. 당연하죠.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내 성향이 어느 쪽에 더 가깝냐는 거예요. 1번과 2번을 다 보완을 해서 주식을 매매하고 있다면 그게 스페셜리스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모란투님은 수익을 엄청 많이 내고 있어야지. 올해 50% 이상 수익은 내고 계셔야지. 계좌가. 그러고 계셔요? 모란투님? 그러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아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펀더멘탈을 보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한, 그 산업에 대한 이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본다는 건 적어도 그 종목의 추세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트는 그 추세 속에서 내가 그 종목을 매수의 비중을 늘리거나 비중을 줄이거나 하는 완급 조절을 하는 보조수단이라는 거죠. 그죠? 이 두 개를 잘 접목을 하면 시장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나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펀더멘탈도 보고 있고 그러면서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보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수익을 더 내야지, 시장보다. 그런데 그죠? 두 개 다 어설프게 알면 오히려 시장보다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알려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알고 시장에 접근을 하면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는데.
차트 깨고 막 떨어지는데 어설프게 내 이 산업이나 종목에 대한 실적 기대치 이런 것 때문에 차트가 깨져도 안 팔아. 그죠? 이미 펀더멘탈은 좋다라고, 이건 이 기업은 성장할 것이다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트로 박살이 나면서 깨져 내려오는데도 참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모르잖아요, 펀더멘털을. 그러면 겁나서 팔아. 그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내 주식을 매도하는 기본적인 세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이야기하잖아요. 뭐 내가 올라갔을 때 언제 매도할 거냐, 익절은 언제 할 거냐. 응? 여러분들은 도대체 주식을 언제 매도합니까? 응? 답 안 하셔도 돼, 이건.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샀으면 언제 매도를 해요? 그죠? 이익 실현은 언제 하느냐야. 그 원칙을 내가 갖고 있어야죠. 응? 나는 주식을 샀는데, 내가 주식을 사서 아주 단순하게 주식을 샀는데 10%, 20%, 30% 오르면 나는 무조건 이익 실현이다. 그런 원칙이 있으세요? 없잖아. 없는 분이 다수일걸?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찔끔 올라갔는데 홀랑 팔아서 다시 더 올라가면 사지도 못하고 딴 종목 가거나, 아니면 불꽃 시세 나서 막 막바지 시세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홀랑 매도하는 게 아니고 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엇박자가 나니까. 그죠? 네. 모란트님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 거네. 그죠? 저는 매도의 기준이 딱 몇 가지가 딱 있어요. 거래량 터지고 뭐 이럴 때도 있고, 그죠? 추세의 상단일 때 비중 줄인다. 가장 기본. 추세의 상단일 때 양봉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불꽃 시세를 내거나, 아니면 올라가던 섹터 종목이 호재성 재료가 터질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인다. 특히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 50%는 매도했다가 다시 산다. 아니면 박스권 상단 부분에 놓여져 있을 땐, 가격이 올라올 땐 마디 가격에서 일정 정도 매도를 한다. 또 손절을 할 땐 이평선을 갭으로 깨거나 추세 라인을 갭으로 깨거나 박스권을 갭으로 하락시킬 땐 전량 매도다. 왜? 매도는 내가 매도를 잘해야, 매수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종목을. 왜? 매수를 안 하면 수익도 안 나지만 손실도 없잖아요. 그죠? 매수는 도구나 카우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죠? 초등학생도 다 매수할 수 있어. 전 뉴스 듣고 저거 보고 저거 하면서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차가 좋아요, 난 기다릴 거예요 하면서 매수.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죠? 마포에서 강남으로 아파트 몇십억짜리 사갖고 간 친구가 있어요. 시골 친구 중에. 올해. 걔가 올해 주가 오르냐고 해서 오른대. 그래, 많이 오를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현대차 사가서 가만히 좀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 살 거면 그냥 돈 버려라. 응? 아파트 위에서 뿌려라 좀. 나 주스러 가게. 이렇게 농담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올 초에. 응? 왜? 아니, 시장이 올라갈 때 가장 좋은 섹터와 산업을 놔두고 왜 자동차를 사서 오래 갖고 갈 건 가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생각이 너무 순진하셔. 그 전제 조건은 뭡니까? 망하지 않을 기업. 안 망할 거.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크고 내가 많이 들어본 종목, 이름. 떨어지면 나는 더 사고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형주를 사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런 분들이 네이버를 사고 카카오를 사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그죠? 제가 그 타임에서 자동차를 사는 게 안 좋다는 건, 왜? 관세 협상이 있는데 왜 굳이 자동차를 사냐고. 맞아요, 모란투님. 저희 방도, 그죠? 저희 방도 시가총액 3천억 이하는 안 해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매매 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수익 낸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1조 이상인 종목들, 1조가 2조로 되는 종목, 이거나 10조가 20조가 되는 종목, 20조가 40조가 될 종목, 이렇게 큰 종목을 매매해서, 아직 안 들어오셨지만 도시나무꾼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4월인가? 4월 달에 가입하셔서 지금 80% 정도 수익 났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여튼 시가총액 큰 종목도 주도 흐름을 보이는 타이밍에 매매를 하면, 우리가 매매했었던 종목이 하나오션이라든지, 그죠? 실리콘트라든지, 그죠? 실리콘트 고점에서 다 매도하고 제가 공개방송을 통해서 우리 전략 매도했고 당분간 화장품은 보지 마셔라. 그죠? 하나오션도 우리 11만 7,500원,
500원에 전량 매도했다. 이 실현 끝. 그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에서 그 타임마다의 주도 흐름을 탈 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개별 잡주, 그죠? 시가총액 3천억, 5천억 이하의 막 변동성 높은 종목을 매매했으면 그러면 수익률은 코스피가 아까 코스피 코스닥 평균 30%라 그랬으니까 적어도 변동성 높은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나서 그 종목이 50%, 100%, 200% 올라갔다면 계좌는 100% 이상 올라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시장 지수보다 훨씬 높으려고 가격 변동성이 높은 조그마한 종목들을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매매했다면 시장 지수보다 2배, 3배 더 계좌가 불어야지 정상인 거지. 그렇게 수익 나고 계셔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야. 이해되시죠? 내가 시장 종합주가 지수가 43%, 코스닥이 22% 올라서 시장 평균 30% 정도의 지수 상승인데 내가 변동성 높은 종목을 매매했다는 건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100% 이상 수익 나야지. 그런데 그런 유형의 종목을 매매해서 100% 이상의 수익을 못 내고 있다면 종합주가지수 평균 수익률보다도 못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런 매매 하지 말아야지. 그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태껏 매매한 스타일이 시장보다도 못하다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형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지 않으면 여태 내가 잃었었던 거에 대한, 그죠? 여태 내 계좌가 손실 나면서 아니면 시장보다 못하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가 되는 거라고. 내 주식의 매매 스타일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응? 자, 주시장 적합나 뭐 이런 걸 다 여러분들께 이야기, 뭐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몇 번이더라? 아이씨, 뭐야. 요건 뭐 요 정도로 얘기하자고, 그죠? 그래서 그걸 잘해야 되는 거야, 모란트님. 자,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이제 들어오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그죠? 자, 이제 곧 진행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물어봤잖아요, 그죠? 시장이 왜 하락을 했을까, 금요일 날? 그 내용 중에,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우리 회원님들도, 왜냐면 아까 내용들은 우리 기존 회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니까, 그죠? 그건 이제 맛배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서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가자고. 제가, 그죠? 요, 뭡니까? 요것도 이제 투자 전략글을 가끔 올려. 그죠? 근데 제가 뭡니까? 이 9월 25일 날, 목요일 날, 여기 추석 전에 코스닥 개별 종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올렸어요. 응? 추석 전에 코스닥 개별 종목을 조심해야. 물론 시장 전반적으로 다 내려왔지만. 그냥,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부분에서 지금 미국 시장의 개인들의 투자 심리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디 갔어요? 요거였어요. 도직급 방송을 들으신 분들을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야. 그죠? 수요일 날 이야기했잖아요. 한미 수합 논의하는데 미국이 계속 뭡니까? 부정적 입장을 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일별 평균 수출 부분이 두 자릿수 감소를 했어요. 거기에 미국이 16% 급감, 대중국이 21% 급감, EU가 10% 급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요. 관세 협상도 미적되고 있어. 그런 가운데에서 수출 데이터도 안 좋아. 거기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만요.